자, 일전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들 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지사 시절에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비서실장 출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광기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목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Five persons close to you have died, as of course you know. This raises a question. Are you, Lee Jae-myung, a dangerous man to know? 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비서실장 출신이 극단적 선택을 한 부분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맥락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말이죠. 대장동, 성남FC 사건 등 관계자들이 극단적 선택하는 모습과 책임 전가, 관계 부정 등 이재명 대표의 매정한 모습을 이유로 불이익,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장 최고, 이 극단적 선택까지도 언급이 됐네요. 네, 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사실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의혹과 직간접적 영향을 주고받았던 분들입니다. 네. 특히나 올해 3월에 돌아가신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출신의 전모 씨 같은 경우는 극단적 선택 이후 이재명 대표가 조문을 하려 했지만 네. 유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조문을 거부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기 나온 저 전모 씨, 네. 전모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의 명을 받아서 김성태 회장 가족 상이 났을 때 네. 가서 조의를 표하고 온 분이에요. 아, 조문.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과 나는 아무 관련 없다. 내의만 사입은 관계다라고 하는데 그런 관계면 본인의 비서실장을 왜 조문을 표하러 보냅니까? 어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핵심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서 진술을 하셔야 될 분들이 예. 안타깝게도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검찰이 적시할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고요. 예.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에 얼마나 지독한 사법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뉴스의 라이브에서도 참 여러 차례 다뤘었고요. 그랬죠. 이런 모습들, 사법방해, 증거인멸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하다라는 점을 검찰이 재판부에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서 예.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정원 의원님. 네, 전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그 영장이 공개된 이후로 부분 저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당대표 개인으로서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정말 못할 짓이 없다. 굉장히 선을 많이 넘어가신다. 주변 분들에 대해서 손절매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 골프 여행 가도 모른다. 이화영 부지사의 일이다. 뭐 김성태도 모른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결과 책임을 지는 정치인의 자세인가 하는 본질적인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예. 두 번째는 대장동 아니죠. 쌍방울 대국 송금과 안에서 뭐 대북 제재금 뭐고 다 좋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문제는 저거를 추진하는 이화영 부지사를 비롯해서 그 진영의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어허. 북한에 100억이 넘는 돈을 주면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해도 된다라는 생각, 이게 되기만 하면 대박이다라고 믿고 정말 B급 기업도 아닌 C급, D급 기업인 쌍방울을 붙여가지고 이걸 진행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 과연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우리 장병들이 지금 38선에서 싸우고 있는 그 대상으로 보는 건가? 예. 아니면 북한을 정말로 아직도 북한은 애련한 마음, 짠한 마음, 같은 민족이니까 소위 NL 주사파적인 생각으로 북한을 접해서 그래 어렵지 100억 정도 신의로 주고 그러면 우리를 잘 대해줄 거야 이런 헛된 믿음에서 저런 일을 하신 건가? 저런 아직도 남아있는 북한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북한을 바라보는 저런 위험한 생각의 발상 한 단면이 저기서 드러난 것 같아서요. 이 영장을 보면서 굉장히 이건 아쉬움을 넘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까지 느껴졌다. 예, 조상규 변호사님. 예, 공소장에 약간 감정적인 단어 잘 안 실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공소장 보면서 재밌었던 게 공무원 담당 실무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매정한 모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매정한 모습. 예,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네. 김문기 아들께서 발인날, 김문기 씨의 발인날 이재명 대표가 산타 옷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죽도록 고통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제 취재진의 질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어쨌든이라는 그 단서를 두고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죠. 예, 예. 그런 네. 식으로 대답하는 모습들에서 그러면 당시 부당하고 위법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공무원들의 입장이 공소장에 정확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내용도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픽 좀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문건을 활용해서 검찰 수사에 대응했다. 이게 핵심 요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좌측에 있는 인물 있잖아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에 비서관을 지냈고 지금은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 소속된 당직자가 저 사람이 경기도로부터 문건을 불법적으로 빼낸 거죠. 쉽게 말하면 5개 문건이에요. 그거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뭔지는. 그래서 저 비서관이 빼낸 다음에 저것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의원에게 토스했다. 그래서 그 문건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서 그 문건을 활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자신이라 하면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가 이런 혐의와 관련 없다는 변소를 만들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 5개 문건 뭘까요? 이겁니다. 제가 다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번 쭉들 한번 봐주시죠. 이 5개 문건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기현 변호사님,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최소 5건 활용 이런 제목의 그래픽인데요. 예. 이게 증거인멸 우려 부분을 설명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지금 인용돼 있는 문건 5개만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범죄 사실 중에 쌍방울 관련 사건이 실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 문건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허. 이 문건의 내용들을 보면 내용까지는 다 확인이 안 됩니다만 지금 검찰이 방북비 대납으로 이 사건을 몰고 가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방북비 대납이라든가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 그 실체적 사실이 있고 이 부분의 혐의를 감추기 위한 어떤 사전 준비였다고 하면 이런 문건이 필요가 없죠. 관련된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보고 문서라든가 직접 관련된 문서여야지 이 배경이 되거나 정황이 되는 문건들을 가지고 예.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네. 저는 이 문건 5개를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황당하게 구성됐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 초기에 이렇게 대응했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조 변호사님. 예, 실무에서는요, 저 정도 사건이 일어나면요, 구속영장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가 본인 항변을 하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맞출 때요. 저런 문건들을 확보를 해야 결제가 언제 됐고 어떤 내용이 있고 내가 언제 도장 찍었고 그걸 다 확인한 다음에 알리바이를 맞추거든요. 저게 문건이 만약에 일반 평범한 사건에서 저게 나갔잖아요. 바로 구속영장 나온다는 것을 실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의 뭐 쭉 설명드린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렇게 담겨 있는 것이죠. 검찰은 저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향후에 이제 재판 같은 게 진행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비로소 사실관계가 하나, 둘, 셋, 넷 드러나게 될 겁니다.